컴퓨터를 활용하여 어떠한 작업을 할 경우 도면 작성의 환경을 신속 편리하게 만들거나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환경 설정 값의 조정을 통해 도면 작성의 환경을 작업자의 취향에 맞춰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일정 간격으로 자동 저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실습 도면으로 쉽게 따라 배우는 2D 오토캐드 교재 8페이지의 오토캐드 시작하기와 9에서 64페이지의 오토캐드 작업 환경, 그리고 64에서 81페이지의 옵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오토캐드의 기본적인 신규, 저장, 열기 등의 기능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필수 옵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오토캐드 작업 환경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오토캐드 같이 배우실래요?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제는 건축, 토목, 기계 등의 분야에서 설계를 위한 도구인 오토캐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오토캐드 방송 강좌를 통해 오토캐드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캐드 시작하기.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경우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이 오토캐드 실행 명령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해당 명령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환영합니다 라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새로 도면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도면을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캐드에 모르시는 명령어라든지 오토캐드의 신기능, 때로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한번 미리 보기 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즉 학습하시고자 한다면 알아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클릭하시면 미리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 작성을 위한 대표적인 디지털 설계 도구로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을 바탕화면 쪽으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바탕화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오토캐드 2014 한국어 코리안이라는 실행 아이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4라는 로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토캐드 프로그램의 로드가 마무리가 되면 다음과 같이 환영합니다 라는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기, 열기, 그리고 샘플 파일 열기 등을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파일들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분들이 클릭함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오픈하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토캐드의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기라는 메뉴, 즉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통해 가지고 해당 비디오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작업 환경. 오토캐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오토캐드의 작업 환경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의 주요 작업 환경의 내용으로는 크게 5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기, 저장 등과 관련된 응용 프로그램 메뉴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주 쓰여지는 명령 아이콘들이 모아져 있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면 작성이 이루어지는 도면 영역, 그리고 도면 영역을 확대 축소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뷰 큐브와 탐색 막대의 활용, 그리고 보다 객체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여져 있는 상태 막대,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 메뉴는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버튼은 오토캐드 화면 좌측 상단에 빨간색 문자 A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등의 기능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새로 만들기는 새로운 도면을 시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도면을 클릭해보시면 템플릿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ACAD ISO를 클릭해 주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고 저장해 두었던 캐드 도면 파일을 오픈할 때, 즉 열기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저장은 현재 작업 중인 도면 작성을 캐드 파일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은 현재 저장된 것을 여러분들이 열기를 해서 추가 작업을 했을 경우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덮어쓰기가 되는데, 덮어쓰기를 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부여해서 저장할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내보내기는 캐드 파일이 아니라 전자문서, 즉 PDF 형식의 전자문서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3D Max와 같은 다른 3D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인쇄와 게시는 유사한 개념인데요. 인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기능은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도면의 영역을 지정하셔서 용지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파일로 인쇄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면 유틸리티는 해당 도면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위입니다. 단위를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이 길이와 각도 단위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0진이라는 값으로 여러분들이 유형을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밀리미터 단위를 의미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정밀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밀도는 우리가 길이라든지 각도를 표현할 때 소수점 몇 제짜리까지 표시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실 만한 내용으로는 소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소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캐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내용 중에 쓸모없는 부분, 때로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자동적으로 일괄적으로 삭제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 화면 상단에 좌측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는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가 자주 사용되어지는 명령어를 아이콘으로 등록시켜 놓은 막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바로 작업 공간 변경인데요. 현재 보시면 제도 및 주소기라고 되어 있는데 2차원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3차원 객체를 작성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3D 기본사항을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이 명령어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요. 3차원 객셀을 작성할 수 있는 명령어로 구성된 리본 메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리본 메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클래식이라는 메뉴를 사용했었는데요. 오토캐드 클래식을 클릭해보면 리본 메뉴가 아니라 예전 사용자, 즉 예전에 오토캐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클래식 메뉴로 구성이 변경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도 및 주석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다시 원래의 2차원 객체를 작성할 수 있는 작업 공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유심히 또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명령 취소, 취소된 명령 취소입니다. 즉 명령 복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undo, 즉 명령 취소, 그 다음에 redo, 명령 복구라는 명령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컨트롤 Z, 명령 취소를 컨트롤 Z를 보통 사용하게 되고요. 명령 복구는 컨트롤 Y를 단축키로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선이라는 명령을 클릭하고 제가 화면에다가 선을 작성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음과 같은 도형을 작성했는데요. 엔터를 눌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명령 취소를 클릭하면 방금 제가 선이라는 명령으로 작성했던 도형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실행했던 선이라는 명령어가 취소됐기 때문에 해당 도형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복구를 시키려면 여기 있는 redo, 즉 명령 복구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사라졌던, 삭제되었던 것이 복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 메뉴 사용자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 공간 변경 바로 옆에 보시면 또 하나의 드롭다운 버튼이 있는데요. 클릭해 보시면 다른 명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주 사용되어지는 명령어를 여러분이 클릭하시고 왼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대로 끌기 하셔가지고 해당 도구 막대에서 놓아주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명령 아이콘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삽입된 명령 아이콘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도면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 영역이라는 것은 명령어에 의해 객체가 작성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고요. 관련된 요소들로는 파일 탭, 뷰포트,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조정 등이 있습니다. 파일 탭이라는 것은 현재 도면 영역 상단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제목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파일 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새로운 파일 탭이 작성되게 됩니다. 현재 뷰 탭의 리본 메뉴 구성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패널에서 파일 탭이 클릭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파일 탭을 다시 한번 클릭해보면 여기 있던 파일 탭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 탭을 클릭해보면 파일 탭이 나타나는데요. 파일 탭을 여러분들이 클릭함을 통해서 도면 영역을 여러분들이 번갈아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뷰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검정색 화면을 도면 영역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뷰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하나의 뷰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뷰 탭의 리본 메뉴 중에서 모형 뷰포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뷰포트 구성이라는 부분을 클릭해보면 다양하게 현재의 화면을 도면 영역을 여러분들이 분할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셋 오른쪽을 클릭해보면 하나의 뷰포트가 3개의 뷰포트로 분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면 영역이 세부적으로 분할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도면 영역의 분할은 보통 2차원 도면보다는 3차원 도면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제가 단위를 클릭하게 되면 뷰포트, 즉 도면 영역이 하나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탭의 리본 메뉴 중에 우측에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뷰 큐브 탐색 막대가 지금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도면 영역 옆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뷰 큐브, 그 다음이 탐색 막대가 되겠습니다. 해당 체크를 해제시키시면 다음과 같이 뷰 큐브와 탐색 막대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다시 해당 뷰 큐브와 탐색 막대가 화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 큐브와 탐색 막대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큐브와 탐색 막대를 통해서 모형의 뷰 방향과 뷰의 확대 및 축소를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 영역의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뷰 큐브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탐색 막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평면도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남측의 화살표, 즉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즉 정면도로 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에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다시 평면도, 즉 위에서 내려다본 뷰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뷰 큐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도면 영역의 뷰를, 시점을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탐색 막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초점 이동과 줌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굳이 탐색 막대를 활용 안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에 휠이 있다라면 휠을 바깥으로 밀어내시면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고요. 휠을 몸쪽으로 여러분 돌리시면은 화면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손바닥이 나타나는데요. 화면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막대 기능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상태 막대는 설계 작업 및 편집 시에 보다 정확한 작업을 보조해주는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도구들이 있지만 주요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냅 모드입니다. 스냅 모드는 일정한 간격으로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게끔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격을 여러분들이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령행, 즉 명령 입력창에 스냅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격 두기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1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9번을 눌러 보시면 다음과 같이 현재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스냅 모드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우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셔도 해당 아이콘을 켜기 끄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켜기가 되어 있는데요. 홈 탭의 리본 메뉴에서 그리기 패널에 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점을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우스 포인트가 120 간격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냅 모드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ESC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F7번을 눌러 보시면 해당 도면 영역에 그리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F7번 눌러보면 그리드가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교 모드는 기능키 F8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홈 탭의 그리기 패널에서 선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을 클릭하고요.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현재 수직으로만 현재 포인트가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8번을 눌러주시면 자유자재로 대각선 방향으로도 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게끔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F8번 눌러보면 다시 수평으로만 정확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능이 바로 직교 모드 기능입니다. ESC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스냅은 객체에 존재하는 특정 점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F3번을 통해서 객체 스냅을 ON, OFF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먼저 마우스를 이용해서 현재 제가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아이콘이 객체 스냅 아이콘입니다. 일단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스냅을 켜기를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설정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설정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객체에 어떠한 점을 찾을 것인지를 미리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끝점, 중간점, 중심, 노드 등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라는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임의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탭의 그리기 패널에서 선을 클릭하고요.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다음과 같이 녹색의
점들이 현재 찾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객체 스냅 점들입니다. 제가 중간점, 즉 삼각형 점이 현재 찾아졌는데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다음과 같이 시작점이 상단에 있는 수평선의 중간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끝점으로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끝점을 찾아서 라인을 작성해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F12번이라는 기능키를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이 현재 마우스를 따라다니면서 파란색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동적 입력 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이러한 수치 입력은 명령행에서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F12번을 통해서 마우스 커서 옆에 위치시킬 수도 있고, 다시 F12번을 눌러서 명령행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명령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옵션, 오토캐드의 작업 환경은 무수한 옵션의 설정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통해서 해당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보다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옵션 명령어는 명령 입력창에 옵션이라고 입력해 주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OP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서도 옵션에 관련된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옵션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명령어를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다양한 탭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화면 표시, 열기 및 저장, 플롯 및 게시 등등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 탭에서는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토캐드는 항상 지정한 시간, 여러분들이 자동 저장 시간을 설정해 놓으셨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해당 플러스 표시를 눌러보시면 자동 저장 파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해당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에서 다양한 환경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어 입력창, 즉 명령행에 단축키 OP를 입력해 주시거나 명령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명령어 아이콘은 응용 프로그램 버튼 하단부에 옵션이라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옵션 대화 상자를 여러분들이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탭들이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파일 탭에서는 반드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오토캐드 파일은 언제든지 몇 분 단위, 즉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분 단위로 자동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자동 저장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찾아보기 버튼 누르면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화면 표시에서는 도면 영역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색상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 현재 검정색이지만 색상을 다양하게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상은 기본적으로 검정색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기 및 저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있어서 오토캐드의 버전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토캐드 도면을 자동 저장할 때 몇 분 단위, 즉 분 단위를 여러분들이 몇 분 간격으로 할 것인지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플롯 및 게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지로 인쇄할 때 있어서 어떠한 출력기를 사용하실지 그 기본이 되는 출력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추가 또는 구성을 통해서 새로운 프린터라든지 플로터를 여러분들이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탭에서는 기본적으로 확인란 크기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확인란 크기의 발을 우측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각형의 크기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마우스 포인트
십자가 포인트의 중간에 존재하는 사각형의 크기가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크기가 확대되면 선택할 때 있어서 이 사각형 내부에 살짝만 이렇게 여러분들 위치에도 객체가 선택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크면 또 선택함에 있어서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옵션을 통해서 확인한 크기를 적당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에서 위치시키는데요. 이 정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적당한 크기에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도면 작업 영역, 즉 화면을 이동하고자 할 경우 사용되는 마우스 버튼 활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기는 좌측 버튼을 클릭. 좌측 버튼은 어떠한 객체를 선택하거나 메뉴를 선택할 때 쓰는 버튼입니다. 두 번째 우측 버튼 클릭은 명령을 취소할 때 주로 쓰여지는 버튼입니다. 세 번째 휠 더블 클릭은 작성되어진 객체를 화면 중간으로 확대시킬 때 사용되는 키입니다. 네 번째 휠 누른 채 드래그는 작업 화면을 이동하고자 할 때, 즉 도면의 작업 영역을 이동하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활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를 설치해서 시작하는 방법과 본인이 작업하기 편리하게 설정하는 작업 환경, 그리고 옵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라인과 좌표계 익히기를 통해 다양한 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